윤석열 후보가요, 지금 제주도로 날아간 것으로 이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 윤석열 후보의 회동을 거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조선일보와 이준석 대표가요, 특별 긴급 인터뷰를 했어요. 이 인터뷰 내용 여러분께 먼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인선에 말하자면 지금 어 이준석 대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이 핵심, 말하자면 비판 인물들, 즉 김종인 최후 통첩 날렸다, 김종인 안 와도 좋다, 이렇게 강성 입장문을 남겼던 윤핵관, 여러분들 뭐 잘 아시잖아요. 윤석열 측의 핵심 관계자, 이러한 인적 정산을 해라, 그리고 이수정이 잘라내라, 그리고 선거 전략 완전히 바꿔라, 본인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요, 완전히 무릎을 꿇어라 라는 요지의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런 입장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런 이 당무 거부 사태, 지방 순시 사태, 보통 강경한 입장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한 굴복 선언을 요청하고 있는 그런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대선 선대위 인선과 선거 캠페인 전략에 대한 파격적 변화가 없으면 6일 선대위 출범식에는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압축이 되고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내년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봉건 영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대선을 치르고 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명백한 태도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 예, 현재와 같은 선대위 진영 그리고 캠페인 전략으로는 대선 승리 장담할 수 없는 만큼 반드시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문을 지금 막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 이와 관련된 이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의 언급, 그다음에 윤석열 또는 윤석열 후보 캠프 측의 입장, 이런 것들은요, 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정확히 유도하기 위해서 제가 이 워딩 바이 워딩으로 자세하게 보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대위 정식 출범을 앞두고 연락을 끊고 지역을 도는 이유가 뭐냐? 이러니까요, 지난 29일 선대위가 첫 회의를 하며 활동에 들어가면서 김병준 위원장 원톱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2012년 대선 때도 당시 황의여 대표가 역할이 마땅치 않아서 지역을 돌았다. 그 다음에 당 대표가 중앙당을 비운 건 당무 거부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당무는 윤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행사하고 있다. 선대위 홍보 업무는 오늘 또 슬로건 초안에 대해 결제하는 등 내 할 일을 하고 있다. 당무 거부가 아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선대위 인선과 캠페인 전략 이견 때문이냐? 이러니까 후보 위중에 따라 이루어진 선대위 인선과 그들이 주도하는 캠페인 전략을 보면 내가 구상한 대선 전략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런 마당에 나는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냐?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는 전쟁에 나서려면 전략을 공유해야 한다. 윤 후보 캠페인을 보면 충청 대망론 플러스 조직선거 전략이 아니냐. 난 젊은 층과 호남 유권자와 같은 외연 확장을 통한 바람 선거를 구상했다. 그런 전략에 대한 합의 없이 윤 후보가 선대위 인선부터 두서없이 했다. 그 다음에 외연 확장 컨셉과 맞지 않다는 뜻이냐? 이러니까요, 윤 후보는 정치 신임님에도 오래된 정치인처럼 행동했다. 선대위 인선을 통해 분위기를 반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게 없었다. 후보 직속 새시대 준비를 맡긴 김한길 전 의원은 대선 이후 협치나 정계 개편에서 역할을 할 수 있으니 내가 인정한다. 그러면 윤 후보와 소통이 잘 된다고 말해오지 않았느냐? 이러니까요, 일 이야기는 거의 안 했으니까 이견이 있을 게 없었다. 하여튼 뭐 골 때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그 다음에 당대표의 태업이 정당한가? 윤 후보는 입당할 때도 당대표가 없어도 된다고 생각한 분이 아닌가? 난 지금껏 후보 쪽 요청을 거부한 게 없다. 그 다음에 이 대표가 윤 후보와 대화를 하면 될 일이 아닌가? 선대위 대변인단 꾸릴 때 사무처 인사를 한 명 추천했다. 윤 후보도 좋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갑자기 안 된다고 하더라. 후보 캠페인 전략에서 핵심 문제가 뭐라고 보나? 오른쪽만으로, 즉 우파 지지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는 생각이 팽배한 것 같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때 기초 노령연금을 공약했다. 사실상 노령층용 기본소득이다. 이런 과감함을 대선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 다음, 후보와 당대표 불화가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없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요, 2012년 대선 때도 선대위가 초기에 혼선을 겪다가 나중에 좋은 인사들이 합류하면서 분위기가 좋아진 적도 있다. 당시 정수 장학회 문제도 내가 거론했는데 선거 승리에 도움이 안 됐다고 보지 않는다.
윤 후보는 일을 시킬 때 믿고 맡기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다. 하지만 선거 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당대표가 후보를 위해 양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 후보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100% 후보 뜻에 동의해 줄 수 있다. 그런데 후보는 항상 사무총장을 교체하자, 부총장을 갈자면서 관행을 이야기했다. 정치 신인인 윤 후보가 어떻게 여의도식 관행을 자꾸 이야기할까 의아했다. 후보의 주변에 이른바 하이에나, 파리떼 때문이 아닌가. 이른바 하이에나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건가. 사리 사욕을 위해 후보 주변에 붙어 이른바 윤핵관을 자처하며 후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언사를 하는 사람들의 입을 닫게 하든지 잘라야 한다. 윤 후보가 대선 승리와 거리가 먼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가장 파격적인 방법으로 교정해야 한다. 자, 이게 이준석 대표가 말이죠. 윤석열 후보에게 밝힌 입장입니다. 한마디로요, 완전히 불을 끓고 항복을 선언하라. 항복 선언하지 않으면 나는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냥 안에 참여하지 않고 밖에서 홍보 미디어 본부장 역할만 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사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직 운영에 있어서 뭐 선거가 됐든 당무 집행이 있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조직이 어떻게 돼 있느냐고. 그 다음에는 조직의 기능이 100%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인물을 어떻게 배치하느냐. 즉 조직 편제표하고 그다음에 인사 내용이 제일 핵심이에요. 크든 작든 간에.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가 요청하는 것은 제가 이미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결론적으로 인사 싹 다 가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무총장 바꾼 것부터 엄청 문제가 많은 거예요. 지금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선대위 인물들 지금 비토권을 행사한 사람이 이수정 교수하고요. 그다음에 김병준 위원장이잖아요. 이거 잘라라는 얘기나 똑같아. 만약에 김병준 위원장을 안 잘라내면 김한길 같이 선대위 밖으로 쫓아내라. 이렇게 압축이 돼요. 그다음에 이수정은 무조건 하고 잘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도 어제 심야방송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수정 교수는 지금 완전히 패널 정치 이준석하고 비슷해. 제발 좀 여당이 공격하더라도 말이죠. 공식적인 논평 내는 거. 이제 이수정 교수는요. 본인이 교수를 끝까지 하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교수를 가든가 패널 정치 하겠다. 그러면 패널 정치를 하든가. 이건 교수도 아니고 패널 정치도 아니고 선대 상임위원장도 아니고 매일같이 하루에 수십 개씩 입장문을 내는 거. 이거 바람직하지 않아요. 여건이 만드는 혼란 전술에 말려드는 거예요. 예. 내부 분열 전술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수정 교수는 선대에 남아있고 안 남아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제가 보기에는 말을 줄여라. 말을. 이수정 교수가 누군지 알 사람은 다 알아요. 말 안 해도 여건이 비판한다. 그럼 이수정 교수가 참을 경우에 오는 득과 바로 맞대응할 경우에 오는 득 우리 국민들 다 비교할 줄 알아. 이제는 선대위 상임위원장에 앉혀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무슨 뭐 이대남과 이대녀 관을 입장표만은 또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의 윤석열 후보의 정권 교체 전략에 맞는 수위의 역할을 하라.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이준석 대표가 왜 반대해요? 이대녀만 끼고 들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내 말이 맞다고 우겨대니 이게 제로섬 게임으로 가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와 이 교수가 제로섬 게임. 네가 위너면 나는 루저고 내가 루저면 너는 위너다. 이런 인식의 틀을 가지고 이수정 교수가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십 개씩 입장을 내놓으면 이거 낭패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 어쨌든 대표가 이수정 교수보다는 높잖아요. 서열로 따지면. 상임선대위원장이고 하나는 그냥 공동선거위원장이잖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수정 교수는 부적절한 이제는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요. 국민들이 필요해. 지금 윤석열과 이준석이 싸우는 것도 필요해 죽겠는데 거기에 이수정까지 끼어들어갖고 매일같이 하는 거 마땅치 않다. 그래서요. 선대위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선대위에 빠져갖고 패널 정치를 하든지 매일 하루 종일 방송 뛰어다니면서 선대위에 자리에 앉아있든지 둘 중에 하나 하라. 예. 지금요. 사공이 너무 많아. 배가 사공이 많으면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잖아요. 이런 거 조심해라.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내놓은 메시지도 분명하잖아요. 이수정 잘라내라는 거. 왜 이런 상황임을 엄중한 상황을 못 깨닫느냐. 예. 명성에 맞게 무게 있고 책임감 있는 이 선대의 공동 선대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에만 매진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이러한 화살 공격이 그야말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도록 해야지 계속해서 입장 내는 건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대표도 말이죠. 이렇게 굴복 선언을 요구하는 식의 입장 이게 구태 정치랑 똑같아요. 지금 윤석열 신인답지 않게 구태 정치한다고 비판하는데 너 아니면 너 죽게 아니면 살기식 이거 이준석 대표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지금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대전에서 충청도권에서 활동할 때만 해도 이준석 대표가 리프레싱하는 것이다. 명분을 만들어줬잖아요.
서울에 올라가서 만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일정을 오늘 비워 놓고 제주도를 갔잖아요. 그러면은 화끈하게 만나서, 예, 이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지 말고 만나서 윤 후보하고 문 딱 닫아 놓고 얘기하고, 문 닫아 놓고 얘기한 내용은 언론에 둘이서 똑같이 발표를 하라. 이렇게 합의를 봤다. 이렇게 해야지. 너는 잘못했어. 선수가 말이죠. 부상 상한 선수 끌고 와서 다시 경기에 임해가려면 부상 부분을 고치는데도 이 말들이 많아요. 이게 뭐 왜 다쳤네, 상태가 심하네, 안 심하네, 이 주치의가 제대로 진단을 했네, 안 했네, 말이 많아. 그런데 딱 봉합해 갖고 제대로 딱 나오면 말이 작어.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준석 대표도요, 언론 인터뷰를 최대한 더 자제하시고 윤석열 후보하고 딱 무조건 만나서 둘이 단판을 져라. 예. 이게 깨끗한 페어플레이인 것이고 공정한, 말하자면 이 분란의 수습 방법이다. 언론 여론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제는요, 모두가 루저로 끝나요. 모두가. 이렇게 가면, 이게 장기화되면.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나이스하게 치유하느냐.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조직에서도 그렇고 이견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럼 차이는 뭐냐? 민주당 지금 분란이 났잖아요. 근데 분란 끄는 거 보면 독재적으로 끄잖아요. 예? 당원을 갖다가 이상희 교수 8달짜리 징계를 먹이지 않나. 그다음에 민주당 게시판을 폐쇄하지 않나. 이게 말이 됩니까? 자유민주 이 공당이라는 데서 치유하는 방법에서 똑같이 분란이 나서 민주당, 국민의당 똑같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비판한다고 쳐요. 아, 해결하는 거 보니까 역시 이 만년 야당했던 민주당하고 만년 여당했던 국민의힘하고는 역시 다르네. 국민의힘이 한 수야 처방하는 거 보니까. 이 얘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물은 엎질러졌어요. 물을 담아내는 방법론에, 전략에, 여기에 민주당과 차별화를 둬야 돼. 그래야 국민들이, 식상했던 국민들, 마음 돌리려고 했던 우리 국민과 유권자들이, 야, 이번에 이거 고치는 거 보니까, 분란을 수습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윤석열한테 찍어야 되겠어. 그래도 이준석이가 나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들어야 이준석이는 송영길하고 비교해서 훨씬 더 한 수 위의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드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하고 비교할 때 역시 하늘과 땅 사이야. 이재명보다는 훨씬 낫잖아. 벌써 이 치유하는 방법이, 분란을 수습하는 방법이. 이런 탁월한 전략을 만들어내라. 이 전략을 누가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준석과 윤석열 주변의 측근들이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조용하게 비공개적으로 이게 언론에도 새지 않게, 지금 이 특정 언론에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최후 통첩 냈다.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윤핵관.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가 이제 인사 문제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조용하게 나이스하게 전략을 만들어서 그거를 윤석열과 이준석이가 만났을 때 그걸 가지고 토론을 해가지고 둘이서 공동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거예요. 나는 나대로 발표하고 너는 너대로 발표하지 말고. 그래서 처방전을 이제는 제대로 내놔라. 그러면은 한 칸에 우리가 다시 우리 국민들한테 민주당보다는 나은 정당, 정권 교체, 그러면 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윤석열 이렇게 딱 똑 떨어지는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이준석 대표는 지금 새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의도 문법과 지금 떨어져 가지고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이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아갖고 당 대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국면에서도 너 죽기식 나 죽기식 이거는 맞지 않다. 더 이상 고집을 부리지 말아라.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지나치면은 이준석 대표도 독선과 아집, 옛날 정치인하고 뭐가 다르냐, 배짱튀기냐, 이런 비판적 시각이 더 커져요. 현재도 비판적 시각이 많아. 예, 현재도. 물론 윤석열 후보 측에서도 이제는 윤핵관이라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언론에 단독 플레이하는 것은 이제 또 지양을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윤핵관이 누구냐에 대해서요, 조선일보에서 오늘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선일보의 보도를 보면 이 윤핵관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이 윤핵관에서 이제 최후 통첩한다. 만약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 당시에 주말까지 합류를 하지 않으면 전직 총리 출신 서너 명을 다 검증까지 해놨다. 이 사람들로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윤핵관이라는 사람이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열받아갖고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안 오겠다라는 이유를 지금 이유로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의 이런 극단적인 지방 순시도 마찬가지. 예.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요, 여러 가지 말하자면 윤핵관들이 하는 이런 모욕적 발언들이 지금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공식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윤핵관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 중에 하나예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대위는 김종인 위원장 없이 갈 수 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충분히 예우를 해줬다. 후보군을 3배, 4배수로 준비했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극을 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윤핵관과 관련해서요. 이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정치권에서는 윤 후보의 측근인 장제원, 장성민 전 의원, 그리고 김병준 상임 선대위원장의 측근인 한호섭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이런 사람들이 지목이 됐다.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은 전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거나 도왔던 중견 정치인 몇 명도 윤핵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예. 자,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윤핵관의 발언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커진 것 같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정리를 해줘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김종인 전 위원장에 반대하는 일부 윤 후보 주변 인사들이 구태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권력 다툼을 하는 것 같다라는 이 이야기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뭐라 그럴까요? 윤핵관에 대한 정리도 굉장히 시급하다. 그리고 또 지금 이학재 전 인천시당 위원장입니다. 상근 정무특보를 지금 맡고 있는데요. SNS에 오전에 이 대표께 몇 번의 전화를 시도했지만 안 되던 차에 오늘 오후 이 대표가 제주도에 계시다는 소식을 보도를 통해 알았다. 이렇게 해서 후보께 보고 드린 후 오후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이 대표를 만나러 제주도에 내려왔지만 통 연락이 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학재 말하자면 상근 정무특보가 제주도에 내려간 것 같아요. 마전에 말하자면 윤석열 후보의 이 회동을 주선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자, 그래서 제주 단판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으로 일단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이 헤럴드 경제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서도 나는 안 만난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제주도에서 만날 일은 없다. 이거를 분명하게 또 밝히는 이런 문자 메시지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상당히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홍준표 의원하고 어젯밤에 거의 4시간 정도, 3시간 40분, 그러니까 뭐 7시부터 11시, 밤 11시까지 식사를 했어요. 물론 단둘이 만난 건 아니지만, 이 선배 법조인하고, 그러니까 홍준표와 윤석열 후보의 선배 법조인 둘이 만나는 자리에 윤석열 후보가 배석하는 모양새로 거기에 동행 식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모양은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둘의 체면 유지를 위해서 많이 고민한 흔적이 바로 이런 흔적입니다. 자, 그래서 어젯밤에도 제가 입장문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젯밤에 입장 내용문을 보면 뭐라고 어젯밤에는 얘기했냐면, 경선이 끝난 지 한 달이나 됐는데 계속 안 만난다고 하면 내가 몽리를 부린다고 비난을 하니까 만나게 된 것이다. 친한 검찰 선배와 식사한 자리에서 윤 후보가 오게 됐다. 이런 언급을 또 하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선대위 구성을 이재명식으로 다시 하라고 조언했다. 지금 선대위는 자리 다툼으로 가고 있어서 너무 구태의연하다. 다시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밝혔고, 윤 후보가 할 일은 이 대표를 만나서 제주도에 가는 것이다. 대통령이 될 때까지 이런 문제를 일으키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런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만찬 자리에서 홍준표 후보는요, 정치 선배로서 35% 박수권에 고착된 윤 후보 지지율과 관련해서 나름의 분석 얘기를 또 해줬다. 예, 그리고요, 본인이 선대위 합류 문제에 대해서는 즉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고 있고, 특히 윤석열 후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요, 생각이 바르고 담백한 면이 있더라. 이런 입장문을 내놨어요.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렇게 이제 홍준표 의원도 어제 4시간씩이나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눈 것은 12월 6일 공식 선대위 출범을 앞두고 이 후보 중에서 제일 지금 어려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홍준표하고 유승민이잖아요. 이 두 사람을 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 합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노력의 결과로 어젯밤 이 늦게까지 대화를 나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청문 홍답 코너에서 이 추가적으로 홍준표 의원이 또 한 얘기를 밝히고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은 윤석열을 그러니까 이제 청문 홍답 코너니까요. 윤석열과의 오찬에 응하시되 확실히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준석 대표가 없으면 대선을 필패다. 이게 첫 번째. 이수정은 쳐내야 한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가 내부의 하이에나들로부터 색출해내라. 하이에나들부터 색출해내라. 이 정도만 조언해 주신다면 최소한
의원님 도리는 다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어요. 이 질문이 어젯밤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 질문에 대해서 이 홍준표 의원이 답을 했어요. 뭐라고 답을 했느냐? 뭐라고 이제 답을 했냐면요. 윤석열 후보가 세 가지는 알아들었을 것이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 이 홍답에서 언급한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청년이 언급한 이 딱 세 가지, 이수정 카드 폐기, 윤핵관 색출, 그다음에 이준석 설득, 이것인지, 아니면은 홍 의원이 윤 후보에 조언했다고 하는 선대위 재편하고 이준석 설득 이외에 또 다른 카드인지가 이제 우리가 궁금한 대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말이죠. 김종인 비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 추대하는 거, 이거와 관련해서도 조언을 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언론에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윤석열과 만나지 말아달라, 이런 또 이 청년들의 요구가 있었어요. 이 청문 홍답권에서 이러한 요구와 관련해서는요, 몽리 부린다고 오해를 한다면 이런 이 퀘스천 마크를 달았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뭐니까, 내가 그럼 몽리 부린다고 모는 비판을 내가 받을까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 만찬을 하러 나가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요. 이번 방송을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대통령 그다음에 윤석열 지지율들인데, 지금 갤럽 금요일 날마다 나오잖아요. 참 이상한, 요즘 이 좌파 성향의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 내놓으면요, 다 똑같은 동률을 많이 내놔요. 이거 기가 막혀요. 이거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어떻게 조사기관이, KBS에서 여러분들 이 한국리서치인가요? 이거 조사한 거 보면 35대 35에 똑같았다네. 이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거 되게 웃겨요. 자, 우선 국정 지지도 55대 38, 그래서 17% 정도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다. 그런데 문제, 부정평가에는 또 팍 줄고 긍정평가는 팍 올라가요. 한 주 사이에. 상황의 변화가 하나도 없는데 이거 이상해요. 이거 이상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재명하고 윤석열 지지율이요. 36% 똑같아. 이거 정말 이거 신이 내린 숫자인 것 같아요. 어떻게 똑같이 36% 나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35% 나오잖아요. 예. 그런데 불과 한 주일 사이에 똑같은 36%가 또 나와요. 예. 그러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자, 10월 중순, 10월 19일에서 21일 사이에 조사한 걸 보면 이재명이가 앞서요. 34대 31로. 그런데 이게 지난주죠. 그러니까 저지난주 11월 16일하고 11월 18일에는 이재명이가 31, 윤석열이 42로 높아져. 9% 차이가 나요. 11% 차이가 나. 11%. 그러다가 11월 30일하고 12월 2일 어제까지 조사한 내용을 보면 이재명이가 36, 윤석열이가 36이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편차가 제일 많이 났을 때 11월 중순에가 11% 차이가 났는데 이제 11%가 없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제 이재명이가 윤석열을 치고 나가서 더 앞선다. 골든 크로스가 이제 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어떻게 숫자가 똑같이 이 친정부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에서만 똑같은 숫자가 나오냐 이거예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숫자다. 그래서 이걸 보면 40대에서 연령 보면 이재명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타났다고 그래요. 57%. 그 윤석열 후보는 60대 이상에서 또 높이 나오고 56%. 그리고 정치 고관심층에서 윤석열 45, 이재명 36. 그리고 좋은 점, 이재명 후보 지지하는 이유, 추진력 실행력이 22%, 직무 행정 능력이 15%,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9%. 예. 그다음에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은 왜 정권 교체를 위해서 27%, 공정 정의가 11%,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가 10%. 이렇게 지금 이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정권 교체 53%, 정권 유지 36%, 17%나 이것도 차이가 나요. 근데 여기서도요. 정권 교체론이 4%가 줄어들어, 유지론은 3%가 늘어나. 이거 헷갈려요. 그다음에 민주당 지지율 35%, 국민의힘 34%.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요 또 떨어뜨려, 민주당보다도. 야, 이거 갤럽 여론조사요. 누가 좀 이거 고발을 하든지 선대위에 진정을 하든지 해갖고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러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 있어요? 예, 이거 전화 면접 여론조사예요. 전화 면접 여론조사. 자, 그래서 희한한 여론조사. 왜 친정부 성향의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들은 수치가 이렇게 똑같이 계속 나오냐 이거예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론조사 기관들이
여론을 만들어 가지고 조작 또는 의도적으로 바꿔 가지고 새로운 여론을 만들어서 그 여론을 기정사실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여론조사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이다. 저는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먼저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구속영장만 2번 청구했고요. 두 번째로. 그다음에 체포영장까지 하면 손준성 검사에 대한 이 영장이요. 3번씩이나 청구됐어요. 전부 다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습니다. 기각됐어요. 이런 공수처 누차 말씀드리지만 빨리 없애야 되겠죠. 빨리 없애야 됩니다. 더 문제는요. 정치 수사에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외압 수사를 받지 말아라. 정치 수사하지 마라. 그야말로 독립수사기관으로서의 명예를 챙겨달라. 이거 아니겠어요? 검찰이 정치 수사하는 거 못 봐주겠다. 이런 명분하에 만든 것이 공수처예요. 공수처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아주 괴물 수사기관. 중국도 이러한 공수처가 없어요. 중국에 있는 공수처는요. 기소권은 없어요. 수사권만 있죠. 이렇게 어마무시한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공포의 수사기관으로 만들어서 뭘 때려잡느냐? 윤석열을 때려잡으려고. 고발사주라는 게 뭡니까? 손준성 건이 뭡니까? 윤석열 잡으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영장 청구에서도요. 1차 영장 청구에서도 뭐가 문제가 됐냐? 성명불상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고발사주에서 고발장을 작성한 사람, 또 고발장 쓰라고 지시한 사람 누군지 몰라. 성명불상이라는 단어를 썼으니 이게 영장이 발부가 되겠습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명불상. 그리고 이번에는요. 지난번 1차 구속영장에서는 그야말로 성명불상자가 바로 윤석열, 즉 상급 검찰, 윤석열을 암시하는 이런 문장으로 표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윤석열 관련 내용 아예 넣지도 못했어. 이 얘기는 고발사주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지원하고 조성은이하고 무엇 짜고 친 고스톱인지를 밝혀내는 게 공수처가 할 일이에요. 즉 제보사주가 사실상의 핵심 수사 대상인데 제보사주에 관해서는 아무런 수사를 안 하고 있어요. 아무런 수사. 왜 아무런 수사 안 하고 있느냐? 박지원이를 불러다가 조사하든지 최소한도 서면 조사를 하든지 박지원 핸드폰을 압수수색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체 조사를. 이게 지난 9월 10월에 국정조사에서 박지원이가 밝힌 내용이에요. 일체 공수처로부터 조사받으러 오라. 일정 조율 없다라고 떳떳하게 밝혔죠. 얼마나 간땡이가 부은 거예요. 이 제보사주를 수사해야 돼. 그런데 엉뚱하게 있지도 않은 고발사주해갖고 윤석열이 잡아들이려고 하는데 구속영장에도 알맹이가 없어요. 왜 알맹이가 없느냐? 여권에서 한마디만 하면 영장도 청구하고 손준성이 불러가요. 손준성이를 지금 서너 차례나 부르고 김웅도 두어 차례 부르고 조사에 지금 아무것도 나오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실한 영장이 될 수밖에 없고 부실한 영장이 되니까 기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고발사주 의혹을 제기하고 이거를 공수처로 하고 수사, 즉 영장을 구속영장이 됐든 체포영장이 됐든 이런 것을 촉구하는 정치적인 압력을 들 여권의 인물들, 홍영길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다음에 이재명, 그 다음에 박주민, 이러한 영장 청구를 실질적으로 압박한 인물들에 대해서도 정치적인 책임을 지도록 국민의힘에서 논평이라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저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나면요.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내일 아침에 아침 9시까지 출근 딱 해서 입장문을 낼 게 아니라 선대위든 국민의힘이든 간에 바로 오밤중에 아직 전역현이는 아무것도 아닌데도 지금 만자고 방송하잖아요. 국민의힘에서 좀 기강 좀 세워가지고 이런 거는 즉각적으로 아침에 자고 나면 우리 국민들이 다 볼 수 있게끔 사주는 맹탕 수사구나. 누군가가 이것은 여권의 기획에 의한 윤석열 잡기 작전이었는데 이게 실패했구나. 이거를 집중적으로 비판해야 되는데 지금 다 자고 있어. 이게 국민의힘의 현 실상이에요. 이게 전쟁에 나선 사람들인지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지난 10월 26일 날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38일 만에 기각이. 이 기각한 사람은 어제 박상도 영장 기각했잖아요. 오늘 그 기각한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보민이에요. 서보민. 이 영장 전담 판사 정말 고마운 판사예요. 정말 법리에 가까운 영장 심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하고 똑같아. 어제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한 거하고 똑같아.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치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맹탕 수사, 껍데기 수사를 했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난 10월 달에는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이 5일 간격으로 연거푸 기각이 됐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설픈 영장 청구냐. 이번에도 말이죠.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된 것은 지난달 25일 날, 11월 25일 날 박주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공수처의 손준성 그리고 그다음에 윤석열 후보 다시 두 번째로 고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고발을 가지고 이 김진웅이가 간땡이가 쪼그라들어 가지고 무서우니까 영장 청구를 했는데 이게 아웃되는 거예요. 거부된 거예요. 예. 더군다나 지금 이 손준성 감사는요. 법원에 준 항고까지 내놨어요. 이렇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서 한 거 말이 안 된다. 인정하지 말아라. 이 바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했다. 왜냐하면 공수처가 지난 15일 날 대검 압수수색할 때 변호인의 참여권을 침해했다. 그래서 준 항고까지 냈어요. 예, 준 항고까지. 그리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구속수사의 부당성을 말하자면 상세하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구속수사의 부당성, 이 손준성 검사 측의 입장문을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영장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개입되라고 하는 증거를 하나도 못 찾은 것인데 이 바로 이유가 있다. 그래서 이 공수처 2차 구속 영장에서도 이 성상욱 전 대검 수사정보 2담당관, 그다음에 이몽석 검찰 연구관 이런 검찰 관계자가 고발장을 작성했다라고 적시는 했지만요. 이거는 성명불상자라는 단어를 뺐을 뿐이고 여전히 고발장 작성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손검사 측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공수처는 1차 영장에서 윤 후보를 지목했던 성명불상의 상급 검찰 간부와 공모했다. 이렇게 1차 영장에서는 적시를 했는데요. 2차 영장에서는 이런 거 적시조차도 못했어요. 이 얘기는 결국 윤석열 총장의 개입 의혹 하나도 없다. 이거가 이제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요, 이번 공수처의 영장 청구는 결국 청부수사처가 됐다. 이런 비판문을 내놓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뉴스, 메인 뉴스는요, 바로 홍준표 의원하고 윤석열 후보 조금 전에 만찬이 끝났어요. 만찬이 무려 7시부터, 어제 저녁 7시부터 3시간 40분이니까요. 11시까지 계속됐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됐느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페북에 올렸어요. 올리자마자 금방 또 지웠어요. 이 오늘 저녁에는요. 계속 입장문 올렸다가 지우는 사람들만 보도해요. 보동연의가 바로 그랬죠. 홍준표 의원이 입장문을 내놓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윤석열 후보께서 선배 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 이준석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를 간다고 한다. 아직 시간이 많으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 라고 조언만 했습니다. 이렇게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입장문을 바로 삭제했어요. 바로. 자, 그래서요. 이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결국 홍 의원이 윤 후보를 지원 자격에 나서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오늘 만나서 이준석 대표 좀 잘 달래달라 이렇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추정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와 만난 후에 홍준표 의원 이렇게 페북에 글도 올렸지만요. 언론에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이준석 대표가 있는 제주로 가서 이 대표와의 갈등부터 해결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리고 윤 후보는 이 대표를 직접 찾아가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내가 대선에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를 도울 수는 없다. 그러나 윤 후보를 도와주려면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윤 후보의 이야기를 들으니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다라고까지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페북에다가 윤 후보가 선대검사 출신과 식사하는 자리에 와서 3시간 정도 듣기만 했다. 이 대표를 만나기 위해 내일 제주도를 간다고. 그리고 아직 시간이 많으니 이재명 후보가 하는 대로 선대위 구성을 새롭게 다시 해보라 라고 조언만 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보면 결국 상임 고문단 만나서도 무조건 하고 가서 만나라. 이 YS 때 하는 거 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해창 때 JP 못 안아가지고 실패한 거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포용력 있게 말하자면 포용력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봐달라. 이렇게 상임 고문단들이 조언을 했고요. 그러한 조언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는 고모님들의 조언을 잘 받아들여서 연전연패를 끊고 정권 교체를 해내겠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리고 마침 옆에 방에서 식사하던 김종인 위원장 방에 들어가서 잠깐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갈등 국면 최고 이슈로 치달았는데 결국 홍준표 의원을 만나고 의원단 만나고 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김종인 위원장도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는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판단을 저는 해보고요. 그리고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모두가 루저가 되는 건 게임은 안 하는 만 못하잖아요. 더군다나 이 전시 상황에 모두가 위너가 되는 상황이 돼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갑자기 무슨 이 조동현 실종 사태가 벌어졌어요. 야, 이거 별일이 다 많아요. 이 조동현 씨가 결국 페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페북에 올렸고, 페북에 그러니까 사퇴한다라는 기조의 입장문을 내놨어요. 그런데 이 사퇴한다는 입장문을 내놓고 바로 또 삭제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발칵 뒤집혀가지고 조동현 이 위원장하고 연락을 하니까 연락이 안 돼. 그래서 민주당이 경찰에 연락을 했어요. 실종 신고를 했어. 그래서 이 경찰에서 비상이 걸려갖고 이 조동현 위원장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집에 앉아 있었다고. 얌전하게 앉아 있어. 자, 이거 참, 이게 뭐 이게 정치판이 맞아요? 이거 민주당 맞아요? 이게 집권여당 맞습니까? 집권여당에 이것도 무슨 뭐 이 선대위에 그냥 실무자가 아니고 선대위의 탑이에요. 넘버원 상임선대위원장 홍영길하고 같은. 홍영길이가 영입해 온 거예요. 4차례 사정사정 해가지고 엄청나게 잘하는 사람이에요. 워킹맘, 젊은맘, 워킹맘, 외교안보 전문가, 우주 전문가, 엄청 뛰었어요. 그런데 이게 실종신고로 이어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오늘 페북에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앞방송에서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시간들이 한순간에 더럽혀지고 인생이 송두리째 없어지는 기분이다. 내가 짊어지고 갈 테니 죄 없는 가족은 그만 힘들게 해달라.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감사했고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래서 사퇴하는 글을 올렸다가 바로 내린 거예요. 이게 누군가가 압력을 준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압력을 가한 사람 꼭 찾아내라. 저는 그렇게 다시 한번 주장을 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 이렇게 엉터리 말하자면 인물을 갖다가 영입해놓고 난리가 나니까 박원순 시장 말하자면 법률대내에 있던 정철승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놨어요. 한마디로 민주당은 인사검증을 가로세로 연구소에 아웃소싱하라.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이 인사참사인데 이재명 캠프에서 바로 그 실책을 해버렸다. 이재명은 문재인의 태풀이라는 인상을 줘버린 것이다. 수습 못하면 이번 선거는 끝났다고 본다. 그리고 앞으로 민주당은 절대로 인사검증을 하지 말고 정용석 변호사의 아웃소싱을 해라. 또 다른 글을 올리고 있어요. 자, 이거 심각하게 알아들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